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 흐름을 이어 정부가 게임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K 콘텐츠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을 수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꿈산이즘 게임정책특별위원회 황희두 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설명해 주시죠. 2024년 대한민국 게임 백서 기준으로 보면 23년 국내 게임 매출 규모가 약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4년 예상으로는 지금 25조 원으로 약간 좀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규모로 보더라도 엄청난데 약 11조 원 정도. 그래서 콘텐츠 중 한 70% 정도가 무려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글로벌 시장의 순위로 보면 지금 4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22%로 1위,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 21%, 일본 9%, 그리고 한국이 7.8%. 그 정도 상황이라 이걸 앞으로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고요.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수는 한 8만 5천 명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정치권에도 얘기하는 게 과거에 바라보던 게임과 지금의 어떤 규모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더 이상 구시대적인 인식으로 게임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게임특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K 콘텐츠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게 산업도 중요한데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또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시기에 특히 가장 폭발을 했었는데 한 게임 이용자가 한 7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게임을 즐겼고 지금은 약간 그거보다는 떨어져서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게임은 이제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산업과 문화 이 두 측면으로 보더라도 게임이 그만큼 중요해진 시대고 또 e스포츠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뒤에 조금 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그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당시 후보 시절에 아무래도 게임과 e스포츠 쪽에 또 진심을 가지고 계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산업과 문화 균형을 잘 맞춰서 다양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대외적으로는 좀 여론 소통을 위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여야를 떠나서 게임에 대해서 여전히 제 기준으로는 낡은 인식을 가진 분들이 좀 많으셔서 좀 설득을 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조승래 의원님도 이제 같이 게임특위 활동을 하셨고 또 강유정 의원님이 지금 이제 대변인 되셨는데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역할을 해주셨고 그 의원실에 이도경 보좌관이라고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게임 정책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함께 뭐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뭐 아이디어들을 논의를 하면서 이번에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게임 산업 육성의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꾸준한 지원을 해온 것 같은데 그동안의 지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게임 산업적 차원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네. 정치인입니다. 특히 성남시 거의 그러니까 게임 도시로 만들 정도로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보여오셨고 성남시장 시절에도 뭐 성남 e스포츠 경기장 의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이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스타라든지 뭐 게임 이런 축제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오셨고 그 결과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게임과 e스포츠에 꾸준한 메시지를 또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게임 특위라는 기구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뭐 대선 과정에서도 개관이 폐지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는 뒤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을 하신 게 있거든요. 특히 많은 유저들이 좀 깜짝 놀랐던 게 네. 그 5월 17일에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e스포츠 일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마무리 직전에 네. 갑자기 딱 잠깐만요 하시더니 확률형 아이템 이슈 이거 많은 게이머들이 오랫동안 목소리 내온 걸 알고 계신다. 제가 이제 보고서 보냈던 것들을 다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딱 언급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계속 앞으로도 의견을 전해달라. 라고 말씀하셔서 다들 놀랐습니다. 이게 네. 막 짜여진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즉흥으로. 네, 그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해가 높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철학적으로 그동안 게임을 너무 탄압했다. 이게 많은 유저들과 뭐 게임 개발자분들의 공통된 분노의 목소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가 아니라 좀 지능으로 이제 가자. 그리고 좀 구시대적인 뭐 사정 검열 이런 것도 자율심의로 좀 개선을 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많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이유는 말 그대로 국가의 사정 검열 문제가 달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게임으로 나왔으면 아마 높은 확률로 그냥 차단을 당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유저들이나 아니면 개발자분들, 뭐 게임 회사 측에서 보더라도 왜 게임만 이렇게 탄압을 받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데이터로 보든 문화적으로 보든 정말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주목하고 있는데 유독 게임만 이렇게 탄압받는다는 그런 분노. 그래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를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민주당 게임특위도 좀 내실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도 확률형 아이템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콘솔 게임 그리고 e스포츠 뭐 이런 게임들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앞서 탄압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아직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네. 이런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자주 하신 말씀인데 만화도 예전에는 그냥 만화 때문에 뭐 망한다. 뭐 아이들이 만화에 중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웹툰으로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게임도 이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게임 리터러시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공공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특히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발견하려 합니다. 물론 뭐 게임 채팅창이라든지 뭐 아니면 핵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작용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게임 산업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그 잠재적인 그런 네. 성장 요소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팀워크, 그래서 뭐 공동체주의, 뭐 전략 전술 시뮬레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내가 꼭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부각해서 연구도 좀 더 하면은 이게 뭐 게임과 우리 사회를 좀 더 연결지어서 들여다본다든지 뭐 이런 인문학적 요소라든지 이런 점들을 충분히 더 많이 알릴 수 있다. 근데 항상 저도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되는 그 행태만 보면 게임이 마치 막 전부 모든 사회 악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런 걸 좀 개선해가는 게 저희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네, 게임을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 동력 그리고 게임의 순기능을 조금 더 크게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게임 산업의 또 다른 주축인 e스포츠 육성 정책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어떤 것들이 마련이 돼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e스포츠의 지금 생태계 자체가 위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페이커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SKT T1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팀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1조차 지금 수익성이 되게 지금 부실하다.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좀 찾아보니까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가 지금 약 3.5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도 규모가 엄청난 건데 심지어 10년 후에는 뭐 연평균 성장률이 한 19.9% 정도로 올라서 네. 25조 정도까지 간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우디 이런 데서 또 엄청난 국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지난 3년 동안 너무 방치된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투자를 하자. 그리고 또 지역 e스포츠 경기장들이 좀 여기저기 설립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가동률이거든요. 네. 그 가동률이 지금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럼 그 지역의 e스포츠 경기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에 대한 인식이 또 달라지게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그 e스포츠 경기장에서 그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인식 개선도 하고 경기장도 활성화시키고 네. 이런 방안들이 또 여러모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단 e스포츠 업계뿐 아니라 게임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좀 소규모 개발사를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철학적으로 그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창작의 자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험성,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을 하더라도 이게 망하면은 네. 전부 다 이제 그 도전 자체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몸을 사리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철학 자체를 바꾸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제 위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좀 진흥을 할 수 있도록 좀 불합리한 규제, 좀 낡은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자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제작이라든지 뭐 배급 지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또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거든요. 그동안 아예 이게 방치가 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촘촘히 좀 채워가자 뭐 이런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려면 규제를 개선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담 기관 설립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관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동안 이제 규제라고 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앞서 말씀드렸던 기구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진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진흥원 여기서 이제 각각 나눠서 규제와 진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한번 합쳐서 관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본부를 따로 빼고 그래서 이제 진흥 쪽이고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요 안에서 전반적으로 진흥과 규제를 한번 같이 담당해 보자. 그래서 아예 게임과 e스포츠 뭐 산업진흥원 이거 아직 가칭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 관리를 한번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해외 사례 모델을 좀 찾아봐도 뭐 대표적으로 일본 세로 모델을 저희가 게임특위 출범식 때 언급을 했는데 이 게임을 한마디로 심의하는 분들의 구성원 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게임을 좀 알고 좀 친화적으로 보는 분들이야 좀 냉정하게 이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원에 대한 뭐 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양화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개발자분들도 불안해하시고 네. 유저들도 분노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 2단계로는 아예 그냥 신고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개선안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 관계자분들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게임 산업 육성 의지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그동안의 행보를 봐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기대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여야를 떠나서 게임과 e스포츠가 워낙 오랫동안 방치가 되오고 최근에도 또 성남시에서 관련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거냐, 왜 중독 물질로 자꾸 취급하냐. 그래서 그 4대 악 범죄에 뭐 술, 그다음에 땡약, 그다음에 뭐 그런 것과 같은 범죄에서 게임을 자꾸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워낙 많았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보여오신 행보들을 보면서 좀 기대를 해보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게임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가로 좀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제가 게임 특위하면서 가장 그 중요하게 봤던 그 간담회 중에 하나가 그 노조분들과의 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 네. 그러니까 여전히 게임 그 개발자들을 그냥 갈아 넣어서
노동 시간을 막 늘리면은 그러면 뭐 질 좋은 게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좀 개선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뭐 주 4.5일제 그리고 주 4일제로 점진적으로 가는 거 그런 방향성과도 맞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좀 불안정한 처우들 이런 걸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갈아넣는다고 좋은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많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제 일변도로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막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전 검열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좀 다양성 막 창의성 이런 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 토양을 조성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게임 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사니즘 게임 정책 특별위원회 황희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